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음경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강익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강익수 의원입니다. 응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박준모, 정환기, 김경숙, 김도연, 장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위원회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에서 안 제41조까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보칙 제2조에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장명희, 강익수, 정환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과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강익수, 장명희, 정환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전부 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장명희, 강익수, 정환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축구 발전과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이두현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도래하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의 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추기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요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요 대상자에 대한 애호를 높이고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명예시민증서 수요 대상과 수요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시 언어 표기 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 걸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제 제2호 서식에서 명예시민증서의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면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안양 IT 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 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IT 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양시 정보화 조례를 안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 관련 축제 및 행사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 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자정보법의 민원 처리에 관한 조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자정보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3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지원과 시장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며 그동안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가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 등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례의 효율성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향후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상권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상인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 대표 위원 인원 확대 및 필요시 현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양 상권 활성화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업 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실무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상권 활성화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센터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집행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시 직영 방식으로 결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경제과장이 겸직한 센터장 이외에 실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법인 설립 관련하여 민법 제31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2항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법적 근거, 설립 필요성 및 예산 대비 효과, 문제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업 범위가 다양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에 현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은 상위 법령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42쪽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안양산업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입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관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 제2항 원장의 책무에 진흥원 입주 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진흥원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지방계약법 준용 대상이며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입주기업은 선정평가를 통해 시 재산이 건물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입주기업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내 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되는 조문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들과 일부 미비한 용어들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1쪽 안양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6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됐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0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8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하였으나 2023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부과하는 도세인 취득세 및 시세인 재산세의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용받는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해당되며 본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더라도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3년도에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감면 대상 시설은 1개소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6쪽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87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에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 및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명예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감면 대상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이어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99쪽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0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안양시 사이버 과학축제를 IT 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 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법 제7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없었지만 5년마다 수립해 왔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의 연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같이 3년 단위로 우리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문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 형태를 취한 것으로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2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보법 제9조 조문이 2022년 1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8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네, 본회의는 이번에 올라온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그 공동 발의자입니다. 발의 당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검토 자료를 보다 보면 2021년 6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그 재단 법인 설립을 잠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 직원 임기제 직원 2명을 두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로드가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좀 안양시가 최근에 골목상권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저희가 그냥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그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안양시가 지금 계속 상권에 대한 그 기능이라든지 상권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그 상권 활성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사무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주골에서 사무실도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도 하나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이게 안양 상권 활성화센터라는 게 우리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띄워야 되는데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동 발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조항을 보다 보니 조항을 이렇게 보면 5조 2항에 그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두고 그 밑에 3항에 또 직영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결국 법인 설립한다는 걸 이제 기준으로 원칙론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특히 법인 설립은 많은 예산도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지만 또 한번 설립이 되면 없애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 설립에 대한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을 사실은 좀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또 입법 권한도 존중해주고 또 단체장들의 그 단체장님의 운영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 상권 활성화 센터라는 역할 자체가 정말 독립성과 전문성을 두고 정말 안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그 모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참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특히 이 하반기에 우리 기업경제과의 그 의지를 한번은 지켜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정말 위탁을 할 건지 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법인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뭐 바로 법인으로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이제 과장님 제가 인식을 서두에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 일단 2항에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원칙론으로 두고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남아있는 하반기 기간 동안 우리 기업경제과의 그 의지를 한번 좀 다시 보고 예.
정말 이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럼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정말 우리 상권 활성화센터가 정말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역할 분담 잘 하셔서 내년에 좀 더 멋진 그 상권 활성화센터 역할을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애 의원님. 네, 형님. 지금 이 상권 활성화 센터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도 여기에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지역구에 상권이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상권이라는 게 정말로 지역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만안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이 상권들의 흥망이 지역의 어떤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상권 전문가 과정을 좀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상권 육성,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혁신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거, 그리고 상권 간의 이제 갈등 관리,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내외 사례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금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뭐 골목 상권 공동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 기존의 상권을 로컬의 특징과 결합시켜서 로컬 상권을 좀 특색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권 활성화 센터의 인력과 규모로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우리 상권 대응이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 의식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권 활성화 센터의 지금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 조금 시가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좀 재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법인에 있어서 이제 다 강익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의를 잘 모아가지고 이 부분은 잘 논의를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도 상권의 중요성, 뭐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비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 상권 활성화 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정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네, 저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뭐 우리 과장님하고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조례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 활성화 센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왜 고민이 되었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근본 취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안양시의 지금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과 골목형 상점과 그리고 이번에 조례 발의로 의해서 그 이전 회기에서 통과돼서 새로 생겨날 골목상권 공동체까지 우리 안양시의 크고 작은 상권들이 30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 상권 활성화 센터에서는 그 부선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의 공무원께서 대외적으로는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쓰시지만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원이 2명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권의 형태나 위치, 그 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세대, 시민들의
그 연령층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상권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라에서나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또 때로는 지원서나 이런 공모사업에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상권 활성화 센터가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상권 활성화 센터를 부선의 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을 주었든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이고요. 그 법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들이 있는 것도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뭐 법인을 고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충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독립 조직으로서의 상권 활성화 센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항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총의를 모아서 또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뭐 사무실도 옮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른 시간에 이것들을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서 상인들께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대의에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행정 조치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상권화센터에 그 전문가가 지금 한 명이 있지만 그 한 명 갖고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더 채용을 확대를 해서 기능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이걸 체계적인 전문적으로 상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실 위원님. 네,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화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네. 네. 뭐 지금 아까 뭐 저기 과장님 검토 의견서에 보면은 검토 의견서 보고 또 그쪽에서 저 산업진흥원 쪽에서 또 뭐 말씀을 뭘 하셨단 얘기죠? 저 힘들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과장님, 예. 아까 검토 의견 하실 때 우선 구매하는 거 그에 대해서 좀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여성 입주 기업 말씀이시나요? 이 입주 예. 기업도 우선 구매하는 예. 거를 물품을. 지금 네. 그냥 그 검토 내용은 뭐냐면요. 네. 현재 그 입주 기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 심사 대상으로 해서 입주 기업이 선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혜택을 1차적으로 받잖아요. 그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된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해주면 이중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고 그냥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입주 기업한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면 또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는 우리가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했지만 뭐 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예, 수도 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뭐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래도 우리 입주 기업을 또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또 진흥원으로서는 또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좀 네, 저희도 그냥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사실 입주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진흥원의 지금 어쨌든 목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흥원은 사실 그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이런 육성을 위해서
사실 창업부터 초기부터 성장하면서 또 큰 기업을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어쨌든 작은 규모의 어쨌든 기업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들을 키워서 안양시에 재원이 되고 또 이득이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제 그런 면들을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가 진흥원을 세워서 기업 경제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은 그 원장님께서 이게 이제 지원 부서 이동을 했는데 좀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출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 직원들은 어디든 기존에 하고 있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문적인 그 일을 안 해본 분이 또 거기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부서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불편한 것들이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민원을 내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원장님과 상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기 의원님. 네, 과장님. 이번에 그 김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원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향. 네. 이거 그 입주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게 있어요? 창업부터 하는데 예, 제품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예, 다양해요? 하여튼 얼마나 다양한지는 정확히 파악을 많이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산업진흥원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은 그래가지고 진흥원에 있는 입주 기업을 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 원장의 책무 있잖아요. 예. 원장은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진흥원 것만 구매하라는 소리예요, 원장은? 아니면 안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원장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입주 기업에 대한 그런 더 그 관심을 갖고 또 입주 기업에 대한 그 생산품도 구매를 더 높여달라 이런 의미의 또 아마 규정된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용어에서 제일 부담 가는 게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우선 이런 말이 좀 네. 이걸 좀 용어 순환을 좀 틀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우선이라는 의미는 다른 그 회사의 제품보다 우선 먼저 구입을 하라는 의미인데 다른 용어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용어 순환을 해볼게요. 이 자꾸만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원장은 입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삭제하면 어때요, 이거? 사실 그건 우선하여. 이거는 의원님들의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네.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예,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운영 종합계획이 지금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 것 같다 보면 5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종합계획은 안양시 전체 뭐 이렇게 뭐 종합 그 정부 종합 경기도 종합계획이 5년마다고요. 대부분 지금 이런 그 산학
아니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보면 뭐 시민 프로축구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5년마다 수립은 너무 늦어요. 3년마다 평균 지금 정부 수책도 이번 기본 계획은 다 3년마다 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5년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그 기존은 또 5년마다 수립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대부분이 모든 그런 사업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좀 많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가 좀 뭐 저기 시대가 막 땡겨지잖아요. 수립하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5년마다 수립을 이제 3년마다 하고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정책개혁에서 연구위원을 내년에 발족할 예정이에요. 그럼 안양시 전체 거를 다룬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도 이런 연구위원이 생기는데 그 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그쪽에도 함께 같이 하면 될 거로 보여져가지고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시장님 임기나 저 임기도 다 4년이에요. 4년 만에 모든 정책을 바꿔놓고 모든 게 변화가 생기는데 5년마다 한다는 건 너무 늦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 3년마다 해야지만 네. 이게 이제 체계국 들어간 거지만 5년에 기본계획 수립해도 3년에 이제 수립하면 빨리 하고 그만큼 어느 원장이 오시든 원장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이에요? 지금? 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3년에 변화도 막 주는데 그럼 딱 차기 오면 또 변화도 주고 이렇게 좀 미비한지도 보완도 해가지고 종합계획은 운영종합계획은 3년마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3년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엔요. 3년은 너무 정책의 변화가 심해서 이게 뭐 단순한 계획도 아니고 안양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그걸 3년마다 바꾸고서 정책을 하면 안정성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존 5년대로 해왔듯이 이것도 계속 5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먼저 기본 정책이지만 약간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정책 수립할 적에 그거를 좀 어느 원장이 오시든 그거에 대한 변화를 보고 같이 정책 수립도 하고 종합계획도 세우다 보면 기존에 이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가고 약간 변화를 줄 때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5년마다 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이제 과거에는 맞다고 보여줬는데 시대 흐름이 이제 너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수립 계획을 좀 그 정부 시책도 3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지금. 한번 이거는 좀 이따 저희가 한번 논의해가지고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네, 그 진흥원 조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입주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래 조례에도요, 우리 진흥원 조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기관이 설립이 된 그런 형태인데요.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용어 그대로 풀면 길러서 성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 기업들을 지원해서 스케일업 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뭐 가상오피스나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그게 뭐 청년 기업이든 뭐 중장년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진흥원과 안양시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속에서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그게 입주기업이 되고 또 본원으로 가고 또 메가오피스로 확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인데 사실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리고 어떤 이런 창업 생태계 안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얼마만큼의 그런 고유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도 보면
저희가 이 입주기업이란 단어 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셨죠, 사실은. 하지만 근데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목표와 우리 안양시가 말하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생각했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뭐 저렴한 임대료라고 했는데요. 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혹은 무료 오피스들을 지원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무료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사실 좀 적기에도 민망하죠. 요즘에 뭐 무료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없고 공공시설에서 와이파이 접속 안 되는 곳이 없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무료다라고 해서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 혜택이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좀 나쁘끄럽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시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기업당 한 대 지원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 본원은 월 정액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주차권 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정보에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입주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입주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요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진흥원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장의 책무에 있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상위법인 법령을 따라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입주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입주기업들 안에 디자인 업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조업체들도 있고 근데 시에서라 우리 진흥원에서 내는 디자인 관련된 뭐 용역 이런 것들 입주기업들을 얼마든지 입주기업들에게 그 어떤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도 다 입주기업 외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용역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항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해서 우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규정이잖아요.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다가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힘이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해서 특히나 우리 입주기업 안에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한해서는 우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라는 것을 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셔서 네 그 원안대로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진흥원 조례가 저는 개정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의 뭐 변화도 있었고 실제로 중간중간 삭제되고 잘못된 조항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입주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저기 홍재 과장님, 이 시민 프로 축구단도 좀 전에 얘기한 종합계획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 활성화잖아요. 5년마다 수립. 그래도 시민 축구단도 선수 영입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해마다 시 출연금도 뭐 변동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인력 보강이나 뭐 사무국 다 따지면 5년은 너무 긴 것 같고 3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 5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에서 큰 틀에서는 5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간중간에 변하는 거는 수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의 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5년이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같은 말을 또 할게요. 이제 우리 축구단이 심프로 쪽에 지금 10년이 이제 상당히 넘었잖아요. 이제는 넘어갔고. 근데 지금까지 이제 5년마다 수립했는데 그동안 전 선수 영입이라든가 선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상단했을 적에 예산 지원 범위라든가 이게 보면 이제 수입이나 창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뭐 코로나19도 변화도 있었지만 수립할 게 변동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장님이나 저희도 4년이지만 이게 기간이 바뀌면 또 수립을 다시 하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3년마다 수립을 해놓으면 그동안 이제 변화가 생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정책기획에서 우리 이제 연구단체가 곧 수립이 될 것 같아. 이쪽에서도 연구원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재량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계속 어디다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 자체나 여기서 50만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단체도 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같이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뭐 시대가 효율적으로 많이 돌리기 위해서 변하다 이제, 보니까 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뭐 또 3년이라는 게가 또 뭐 짧으면 짧고 길기면 길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또 잦은 또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 보면 또 너무 또 변화가 또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좀 아니 모든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도 5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지만 그거야 제가 했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건 맞아요. 네. 시 전체를 했을 때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구단이나 아까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긴 너무 크다. 안양시 전체 사업은 당연히 뭐 5년, 10년 뭐 중장기 계획을 다 잡는 거 맞는데 시를 크게 봤을 때는. 근데 하나의 작은 거 봤을 때는 수립은 이제 3년이면 충분히 짧지는 않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영입을 어떡하고 그래야 여기도 단장님이나 원장님이 또 오셨다든가 할 수도 있고 새롭게 변화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수립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왔을 적에 단장의 생각, 뭐 거의 과장님도 또 이렇게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체 내가 이 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이런 거를 했을 때 종합계획 수립에 정해진 것 따로 틀을 맞춰서 가려니까 일부 변화밖에 못 시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염원이신 일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이 수립됐는데 또 그거 틀 맞추고 또 새로운 단장 와도 그거에 약간 변화만 주면 크게는 없다 보니까 제 생각 그렇다고 여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의님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크게 보면은 예. 맞아요, 과장님 생각. 예, 저희도 근데 여기 예. 한쪽에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봤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년마다 하는 것도 이제 예, 그래서 괜찮다 한번 보는데 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시 전체면 당연히 5년마다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3년마다 바꿔요? 시 전체 수립 계획인데 쉬운 말로 안한국 전체다 그러면 5년 해야죠. 여기 기획경제실 국이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 구에서 체육과의 또 일부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그것을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여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 프로축구 구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또 뭐 이제 지금처럼 뭐 좁게 가면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구단 아니,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3년이면 너무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좀 갖고 아니,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제 내년에 생길 예정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연구원 생길 예정이지만 거기다 뭐 용역, 학술 우리가 다 각 과에서 1년에 한 170 몇 건 정도를 하더라고요. 전체 우리 시에서 전체 과에서 막 그렇게 예산 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거기 효율성 인구 50만 대도시에서 100만 원 거를 50만의 연구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절과 전문성을 띄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도 제가 들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것도 일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느 부분은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크게 뭐 도시나 저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못 하겠지만 그런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을 당연히 맡기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거는 그 연구위원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다 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입장료 시 그렇죠. 얼마 네. 들어온다, 뭐 한다, 선수는 어떻다, 뭐 연간 뭐 지금 우리가 예산 50억을 줬는데 그 외에 수입 창출한다. 그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를 3년마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거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5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5년마다 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안양시가 좀 발전되게끔 연구위원들이 충분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 딴지 뭐 5년. 네, 뭐 그렇지만- 이게 뭐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뭐 5년, 3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뭐 이제 큰 과장님 문제는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큰 틀에서는 5년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작은 틀에서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건 FC나 진흥 같은 데는 잘 이게 저희가 조례나 이게 중요한 김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도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활성을 잘 시켜서 진흥원의 역할, FC의 안양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5년마다 3년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의원님. 예, 과장님, 저는 이 종합계획 관련해서 이 종합계획을 물론 FC 안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저 동의를 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FC 안양이 하는 게 맞나요? 네. 저희는 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를 뭐 사실 시에서는 막 지원 이제 이쪽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구단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진흥원도 그랬지만 이 조례에 보면은 출자 출연 기간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시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 결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출자 출연에 대한 방향을 잡고 경영 진단이나 실적 평가를 하는 건 지자체인데 집행부인데 저는 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세부적으로 뭐 구단 전체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그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게가 그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뭐 추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 계획은 구단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네, 추기동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명예시민 증서 수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 공영 주차장 이용료 감면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수요 인원이 거의 다 222명, 239명 중에 222명이 외국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외국에 계시죠? 네? 외국에 계신 거죠? 외국 분들이니까 외국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외국에 또 주소를 둔 내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뭐 네. 내국에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않습니다.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주차장 감면을 해주면 어쨌든 다른 분들하고의 뭐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같은 게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6.25 참전 용사들이나 뭐 시민 대상 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감면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면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아요. 예. 또 받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는 걸 시민 받고 있는 걸로 대상 알고 타신 있습니다. 분들도요? 시민 대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그 그래서 6.25 참전 여기가- 유공자라 이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25 참전 네, 용사나 6.25 참전이 됐던 참전 용사들은 베트남 다 참전이 받고 계신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수요 인원이 전부 다 외국 분들이라 여기에 뭐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또 우려가 되고요. 이게 또 이런 뭐 이 주차장 뭐 여기 뭐 작은 거지만 주차장 사용료에 감면을 한다면은 또 이제 우리가 명예시민 증서를 수상하는 이렇게 수상에 또 남발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어쨌든 국내 외 교류 협력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노력한 분들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과학, 기술 등의 이제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이건 누구나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내국인이니 그죠? 이거는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이 주차장 감면이 꼭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의 취지가 안양시에 기여를 한 유공 시민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의 기여도를 봤을 때 그러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된 건데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89년 조례 제정이 됐는데 거의 저 200 지금 앞으로 뭐 하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다 보니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국인이 17명이에요. 네.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89년도부터 19년까지 89년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네. 총 200 그렇죠. 말씀하신 어쨌든 뭐 이게 시민 증서가 진짜 큰 안양시에 뭐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예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또 너무 상에 대한 시민 정서에 대한 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 꼭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그렇죠. 시민 대상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분들로 이렇게 네.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민 대상 여기 주차 감면 안 하면 이런 분들도 좀 찾아서 앞으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네, 과장님 제가 그때 요 조례 설명을 들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너무 남발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선발되는 내용 인원수로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 거의 2, 3년에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이 되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주요 우리시 그 내외국 또 자매 우호 도시 이런 분들이고요. 또 뭐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삼덕재지 그 부지를 기부하신 전재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꼭 명예 시민 대상자라고 인정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사실은 그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 우리 안양시의 선한 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이라도 좀 안양과 조금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명예 시민으로 이렇게 수여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잘 찾아서 진행을 좀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 중앙에는 공정성이랑 뭐 형평성이라는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랑 여러 가지 진짜 그 안양 명예 시민으로서의 그 혜택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검토 의견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감면 대상에 아직까지는 우리 안양 명예시장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명예시민이 그 부분이 먼저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등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8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또 뭡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 후에 제가 10조 문항입니다. 너무 양이 적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좀 늘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5조로 이게 좀 늘렸는데요. 저희가 또 마침 또 잘 아시겠지만 금년 또 9월에 또 시승기 50주년 행사 연계해서 이제 내국 외국 자매도시 방문단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러한 좀 미비한 조례를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관계부서도 같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이번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안양 명예 시민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는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이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부화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기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양 사이버 과축제를 IT 관련 축제 및 행사로 아예 명칭을 완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과학 축제라는 명칭으로 딱 픽스가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IT 관련 행사나 축제 그래서 별도의 이제 명칭을 축제 명칭을 이제 정할 수 있게 이제 풀어놓은 거죠. 확대한 거죠. 풀어놓은 거죠? 예, 예. 그걸로 픽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언제 정할 거예요? 그 내년도 축제가 적으니까 저희들이 사이버과학 축제 추진위원회를 12월 달에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명칭을 이제 예,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건으로 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바꾼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시민들이 좀 잘 알아보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아니 정환기 위원님, 아까는 5년마다 하는 거를 3년으로 이렇게 하자고 계속 하더니 이거는 왜 또 안 하십니까? 이것도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예, 여기는 저기 상위법에서 3년마다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5년마다 이게 하는 걸로 돼 있네요. 5년마다가 아니고 그 거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저희들이 해왔던 게 5년마다 개원 계획을 이제 수립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5년마다 하시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5년마다 이거 뭐 해오고 있으니까 5년마다고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제 전에 이제 모법이 됐던 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습니다. 근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3년으로 이제 변경이 왔고요. 요게 이제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안양시의 그 정보와 관련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98년 9월 15일 날 안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제 전국 지자체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5년이라는 게 있었고,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이제 기간이 없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5년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5년을 끌고 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그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보면 사실 그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가 된 게 서울시, 대구시, 인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산,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 10군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안양시 같이 이렇게 그 못을 박지 않은 그 주기를 못을 박지 않은 게 그 경기도, 광주, 대전, 전남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1개 이제 시군을 이제 파악해 보면 31개 시군에서 이제 3군데 수원, 부천, 안성이 이제 그 모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바뀌면서 3년으로 이제 픽스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그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빼버린 데가 어디 있냐면 의왕과 화성은 뺐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기관들은 다 지금 그 주기가 없이 그냥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T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봤을 때는 좀 땡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로 봐서는 상급 기관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 만일에 필요에 따라서는 딱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융통성이 없거든요. 3년이냐 5년이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처음에 이제 94년도에 내려올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5년이라는 못을 박지 않았었고, 대부분도 이제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못을 박지 않고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뭐 기본 계획이라는 게 5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5년으로 가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든지 하면 그거에 맞는 분야별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한참 유행했을 때 저희들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별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5년으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왔지만 지금은 진짜 최첨단 시대잖아요. 지금 기술이 뭐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 5년마다 한다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상위법에서도 3년인데 굳이 뭐 법적으로는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3년도 길지 않아요, 요즘은? 네? 기본 계획이니까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여기 표시는 안 해놨지만 어쨌든 뭐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앞으로는 그래도 5년마다 했던 거를 3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바꿀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이 빠른 최첨단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어디 수도권 내에서 또 우리가 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이거 얘기했는데 빼먹었어요, 진짜. 딴 얘기하다가 계속 그거만 보다가 저기
지금 안양시 그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수립 해야 된다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양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가지고 5년마다 그냥 무시적으로 해오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상위법에도 그 정부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저거 한 게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사회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행 계획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년 저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 종합계획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3년 얘기한 게 시대가 빨리 흘러가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연구가 생긴다고 그쪽으로 다 넘겨야 될 거예요. 이거 계획도 과에서는 다 못하잖아요. 수립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따가 저희가 이제 정의해놓고 상의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시 위원님. 그래서 지리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리하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리하시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지리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토론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토론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명희 의원님. 네, 장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자입니다마는 법인 설립은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관련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하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명희 의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명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한기 의원님. 정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자입니다만 안양산업진흥원장의 책무에 입주 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에
타 법령과 원장의 자율성을 위하여 우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하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정한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한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한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보화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